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미친국어입니다. 제가 이전 영상 찍어놓은 거 있죠. 시험장에서 왜 유독 망할까? 그 영상과 좀 결이 비슷한 영상이긴 한데 좀 다른 내용이라서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. 제가 말씀드렸어요. 이 시험장에서의 감각도 매우 중요하다고.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상의 전제는요 딱 이거예요.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. 그냥 뭐 딸깍해서 막 5점 올리고 10점 올리고 그런 친구들 위해서 찍는 게 아니에요. 어떻게 조금 더 내 노력이 유의미하게 반영될까라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찍어 드리는 겁니다. 알겠죠?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어요. 약간 이거 2023 6월 이중차분법 지문이랑 좀 유사하죠? 뭐 기출 분석도 하고 뭐 EBS도 대비하고 B도 동일하게 공부를 했다고 칩시다. 누구는 80점이 나오고 누구는 90점이 나오는 게 이 시험의 묘미이자 이 시험의 함정이죠. 같은 공부를 해도 시험장에서의 성적이 유독 잘 나오는 친구들의 그 생각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는 뭐 재능이네 뭐 그런 거 다 빼고 정말 퓨어하게 시험장에서의 얘기를 하겠습니다. 알겠죠? 그래서 B 같은 학생들이 유독 있어요. 유독 결과가 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다고. 그런 친구들은 영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. 얌체 같다고도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 얌체 같다를 더 좋은 말로 하면 전략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.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면 수능 국어 시험장에서 뭐 6모든 9모든 수능 날이든 영리하고 전략적이고 얌체같이 풀어서 같은 공부를 한 내 경쟁자들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알겠죠?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. 일단은 우리 문제 풀이 순서 정직한 풀이 순서부터 고치셔야 됩니다. 물론 선생님 저는 그냥 1번부터 45번까지 쭉 가는 게 편해요. 그래도 점수가 잘 나와요. 하면은 안 따라 하셔도 돼요. 본인 마음입니다. 나 이거 칼 들고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.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. 근데 정직하게 풀어서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매우 많습니다. 그래서 정직한 풀이 순서는 이제 전략적 풀이 순서로 좀 바꾸셔야 됩니다. 이 수능국어 풀이 순서 영상을 가장 처음 먼저 올린 게 저거든요. 그래서 그 풀이 순서 영상으로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. 그리고 미친국어라는 유튜브도 꽤 많이 컸고, 그래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우후죽순으로 따라서 올리시죠. 그래서 이 풀이 순서 같은 경우는 시험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. 매우 중요해요. 그래서 특히 국어에서는 매우 중요하고요. 그래서 이 정직한 풀이 순서를 좀 전략적인 풀이 순서로 바꾸자 이런 말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. 본인은 뭐 문학부터 푸는 게 편하거나 아니면 본인은 선택 과목부터 푸는 게 편하거나 아니면 본인은 독서론을 푸는 게 편하거나 뭐 이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좀 정립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 스타일대로. 근데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EBS가 준비가 돼 있다는 가정하에는 문학부터 푸는 게 그나마 좀 낫거든요. 특히 현대소설이 연계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편할 겁니다. 그래서 문학부터 좀 워밍업으로 푸는 게 좀 좋을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독서론으로 가든 아니면 선택으로 가든 상관없습니다. 독서론이나 선택 과목으로 가는 건 여러분들 스타일에 따라서 가시고요.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독서에다가 몰빵해서 시간을 다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매년 해왔어요. 매년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매년 여러분께 전달드렸고요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EBS가 돼 있다는 전제 하에는 문학부터 연계체감을 느끼면서 시험장에서 안정감을 도모하시고, 그 안정감이 도모된 문학풀이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 독서론이나 선택 간 다음에 독서에 몰빵하는 이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. 아시겠죠? 이거는 뭐 고1, 고2 모의고사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. 그래서 일단은 정직한 풀이 순서를 좀 전략적으로 바꾸자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, 좀 얌체같이 푸셔야 됩니다. 얌체 같은 풀이 과정.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워딩의 어감이 얌체 같다고 해서 되게 나빠 보이는데 아니에요. 이거 아니고 한번 들어보세요.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, 우리 시험장이라고 또 전제합시다. 시험장에서는 이 긴장감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약간 심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한테 침투하거든요. 이 긴장을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버리면 제가
이전에도 말했지만 사고가 멈출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유연한 독해가 안 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독해부터 유연하지 못하면 문제 풀이할 때 시간이 더 걸려요. 확실히 더 걸립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히 본인이 약한 갈래, 뭐 예를 들어서 문과 친구면 기술과학이 좀 약할 수도 있고 이과 친구면 인문철학이 좀 약할 수도 있어요. 실제로도 그래요. 그러면 이제 약한 갈래에서는 본인이 문단별로 털면서 가보면 좋겠어요. 이거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. 그러니까 이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. 한번 테스트 해보실 때 테스트 해보면 좋은데, 테스트 했는데 내가 좀 안 풀릴 때 문단별로 선지를 소거하면서 가는 게 좀 괜찮은데? 라고 느끼면 이득인 거지. 이 영상 자체가 공짜인데. 그쵸? 그래서 약한 갈래, 혹은 아니면은 뭐 다른 그냥 2점짜리, 그러니까 쉽게 털리는 2점짜리 문제들을 시험장에서는 잘 못 털 수 있으니까 지문을 다 읽고 가버리면, 그래서 약한 갈래에서는 문단별로 털면서 가보자,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왜냐면 여러분 2점짜리 문제에서는 단순 일치불일치 문제 같은 거는요, 선지당 1문단을 요구하니까 한 문단 읽고 나서 2점짜리 일치불일치 정도는 한번 털면서 가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. 잘 맞으면 좋아요. 이건 오히려. 알겠죠?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이것도 근데 시험장에서 한번 써봐야지가 아니라 한번 써보고 시험장에서 해볼까 말까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. 이게 이 영상 보자마자 시험장 들어가서 한다고 이건 효과 없어요. 여러분들이 좀 훈련이 돼야 됩니다. 알겠죠? 그 다음에 또 타겟팅된 문제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네모 박스 쳐져 있는 문제나 아니면 뭐 기억 발문돼 있는 거, 이런 것도 그 해당 문단에서 한번 소거하고 가야지, 좀 가볍게 가봐야지, 좀 부담을 줄이고 가야지 라는 생각도 매우 좋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이 타겟팅된 게 3문단이야 예를 들어. 그럼 3문단 다 읽었어? 그 타겟팅된 문제 자체를 다 풀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선지 정도는 가볍게 털고 가봐야겠다 라는 생각? 좋습니다. 이거 좋아요. 알겠죠?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,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제가 쇼츠로도 좀 아마 나갈 것 같은데, 선지에서 5번까지 있을 때 1번에서는 정보 2개 물어봐, 2번에서는 정보 2개 물어봐, 3, 4, 5는 정보 하나만 물어봐. 그럼 몇 번부터 풀어야 돼요? 3번부터 진입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선지를 또 정직하게 풀면 여러분들 오히려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좀 가벼운 선지부터 소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. 알겠죠?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그래도 조금 2점, 3점이라도 확보하게 해주면 어쨌든 이긴 거야.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의 묘미는 이거라 그랬어요. 같은 공부를 했어도 시험장에서 1점, 2점이라도 높으면 누구는 공부를 더 못하는 친구가 되고 누구는 공부를 더 잘하는 친구가 되는 거라니까. 그래서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는 중요합니다. 그런 태도는 중요해요. 알겠죠? 결국은 결과론이라. 수험생활 자체는 결과론이 아닐 수 있습니다.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데 점수는 결과론이에요. 점수는 결과론이라고. 알겠죠? 자,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, 이거 제일 중요해요.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. 제일 중요합니다. 시험장에서의 감각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. 특히 국어에서. 버리는 것도 실력이거든요. 미련이 남아서. 이거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이거 좀만 더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하다가 5분 지나가고 10분 지나가요. 5분을 이미 투자했어. 못 버리고 버렸을 때 통상적으로 그냥 다음 문제에 넘어가서 풀 수 있는 거 풀어야지 여기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. 물론 다 풀고 하나 남았어. 한두 개 남았어.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. 그러면 붙잡고 있어야지.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남은 문제 엄청 많은데 그거 못 버리고 5분 투자하고 막 10분 투자해버리면 그 시험 망한 시험 되는 거예요. 알겠죠?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이 사고를 했고 어느 정도 본인이 깊은 고민을 했는데도 안 풀린다면 요쯤에선 내가 버려야겠다 라는 기준이 세워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아니면 애초에 먼저 버릴 거 정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근데 제가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. 먼저 버리면 좋은 것들은 일단 보기 3점들. 또 문학 보기 3점 말하는 게 아니라 독서에서, 비문학에서 보기 3점을, 독서 비문학 보기 3점들은 웬만하면 다 정답률이 30%대거든요. 그래서 시간을 투자했어도 틀리는 경우가 대다수예요. 그렇기 때문에
만약 틀릴 거라면 시간을 안 쓰고 틀리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. 시험 전반적으로. 아니, 보기 3점 풀어야 대학을 가? 아니잖아. 보기 3점 못 풀었어도 다른 2점짜리 2개 더 맞추면 돼요. 알겠지? 다 같이, 웬만하면 다 같이 틀리는 게 보기 3점, 독서 보기 3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머지 2점짜리 2개를 빨리, 더 빠른 시간 안에 맞히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알겠죠? 그래서 독서 보기 3점은 일단 없는 셈 치고 넘어가는 거 좋아요. 두 번째, 언메러들 잘 들어요. 이 지문형 문법 더럽게 못한 친구들 있죠? 이 지문형 문법에서 유독 약한 친구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문형 문법 때문에 언매 메리트를 아예 못 살리는 친구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 언매 왜 해? 언매 왜 하는 거예요? 시간을 좀 더 절약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데 지문형 문법에서 허우적거리면 화장러들보다도 시간 더 걸리는 친구들이 대다수예요. 막 언매 20분, 25분 걸리는 데를 엄청 많이 봤어 나. 그럼 왜 하냐고 언매를. 그렇다고 해서 뭐 20분 걸려서라도 언매 다 맞췄고 그다음에 독서 문학을 유독 잘해. 그런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지문형 문법에서 허우적거리는 친구들 특징이 언매를 다 맞추지도 못하고 넘어가서 독서 문학에서 또 시간 부족을 호소합니다. 그럴 거면 시험장에서는 언매 지문형은 그냥 일단 먼저 버리고 차라리 단독 37번부터 푸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. 35, 36이 언매 지문형 문법이잖아요. 35, 36 그냥 패스해서 37번부터 푸는 걸 추천드린다고요. 미련 없이 버릴 건 버리자는 그 전략을 세워서 좀 얌체 같고 영리하고 전략적으로 푸는 게 여러분들이 원래 망할 시험을 좀 방어해 줄 수 있다고요. 그리고 하나 더, 유연하게 버릴 건 버리세요. 본인이 알잖아. 아, 이건 풀리겠다, 안 풀리겠다. 이건 본인이 아는 거거든요.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건 풀리겠다, 안 풀리겠다를 빨리빨리 판단하셔서 이건 버리고 다음에 보자. 이런 생각으로 빨리 넘겨서 다른 지문 세트 진입하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. 알겠죠?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열심히 했는데도 시험장에서 뭔가 퍼포먼스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 그 퍼포먼스를 나오게끔 도와주는 전략을 말씀드린 거예요. 알겠죠? 이거 딸깍해서 뭐 야매로 10점 올리고 그거 절대 아니야. 알겠죠? 그래서 요 정도로 요런 전략적이고 영리한 전략을 구사하시길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자, 미친 국어였고요. 우리는 뭐 수업에서 만나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든 어쨌든 다시 또 볼게요. 여러분 조심히 가세요.